처음에 말씀드렸던 혈관이 좁아지는 문제가 개선이 된단 말이죠. 근데 오늘은 이제 운동과 아토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제 운동이 아토피에 과연 도움이 되냐? 이 환자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명확하게 아는 사실이란 말이죠. 운동은 분명히 아토피에 도움이 돼요. 단기적으로 안 될 수가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무조건 아토피에 도움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피부과 의사들과 일부 한의사들이 운동을 하지 말라고 해. 운동을 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아토피 환자들은 운동을 할 때 이 가려움이 생긴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제 운동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운동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의사들, 뭐 한의사들, 그분들은 이 아토피에 대해서 정말로 피상적으로만 접근하는 사람들이야. 그냥 아토피가 증상만 없으면 가려움만 억제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피상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란 말이죠. 저도 이제 당연히 제가 아토피를 가지고 있으니까 운동을 하면 이 가려움이라는 게 더 생긴다는 걸 당연히 알고 있어요. 제가 이제 지난 영상에, 다른 영상에서도 운동을 할 때 왜 간지러운지를 설명을 한 영상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운동을 할 때 가려움이 생기고 운동을 하고 나서 가려움이 심해지고 이런 거는 당연히 알고 있어요. 당연히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했을 때 그날 이제 자기 전에 가려움이라거나 그날 자고 나서의 그 긁은 정도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는 운동이 무조건 도움이 된단 말이죠. 아토피에 운동이 왜 도움이 되느냐 이거를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혈액 포텐셜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제가 혈액 포텐셜을 설명을 드리면서 낮 시간에 이 말초 쪽으로 신부에서 말초 쪽으로 피가 이렇게 나오고 저녁 시간이 되면 이 말초 쪽에서 신부 쪽으로 다시 피가 들어가는 이런 혈액 대순환이 있다고 얘기를 드렸고 그 혈액 대순환의 이유가 그 혈액 대순환이 일어나는 이유가 혈액 포텐셜의 차이에 의해서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 낮 시간에 신부 쪽에서 말초 쪽으로 피가 나올 때 말초 쪽의 혈액 포텐셜이 낮아지는 거야. 신부 쪽의 혈액 포텐셜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혈액 포텐셜의 차이에 의해서 이 신부 쪽에 있는 피가 말초 쪽으로 이렇게 나오고 저녁 시간에는 이게 반대로 돼서 말초 쪽에서 신부 쪽으로 피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혈액 대순환이 일어난단 말이죠. 이 혈액 대순환이 일어날 때 혈액 포텐셜의 차이를 크게 해주면 안쪽에서 신부 쪽에서 말초 쪽으로 피가 잘 나오고 잘 나왔으니까 우리가 하루 동안 사용하는 피의 양 자체가 많단 말이죠. 더 많은 피로 활동을 하니까 이 더 많은 기능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이 피의 양이 적은 것과 피의 양이 많은 것, 당연히 피의 양이 많으면은 이 모든 이 신체 기관에 피를 잘 돌릴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이제 기능적으로 더 좋은 상태를 가질 수 있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낮 시간에 피를 많이 받았었으니까 저녁 시간에 이 혈액 포텐셜이 역전되면서 말초 쪽에서 신부 쪽으로 피가 들어갈 때도 이때도 유리해. 이때도 피가 많이 나와 있으니까 마요네즈 통에 마요네즈가 꽉 차 있으면 쭉 잘 짜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피가 많이 나와 있으면은 이 피가 꽉 차 있으니까 저녁 시간이 돼서 혈액 포텐셜이 말초 쪽이 올라가고 신부 쪽에 내려갔을 때 이 바깥쪽에 있던 말초 쪽에 있던 피들이 안쪽으로 신부 쪽으로 더 잘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하면은 훨씬 더 혈관 상태가 좋아져. 운동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 말초 쪽 신부 쪽에서 말초 쪽으로 피가 나올 때도 세게 잘 나오니까 피의 양이 많아지는 것과 더불어서 이 혈관들이 많이 확장되고 몸 구석구석까지 피가 잘 전달될 수 있게 혈관들이 잘 확장을 한단 말이죠. 그러고 안쪽으로 들어갈 때도 혈관들이 더 잘 확장되면서 피가 더 세게 들어가니까 더 잘 짜지면서 피가 더 세게 들어가니까 신부 쪽에도 마찬가지로 혈관들이 이렇게 확장을 한단 말이지.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피가 잘 나오고 잘 들어가면서 혈관이 쭉쭉 확장을 하면서 혈관이 확장함에 따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피의 양이 많아진단 말이죠. 피의 볼륨이 많아지면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혈관이 좁아지는 문제가 개선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단기적으로도 피가 잘 나왔으니까 더 많은 기능을 하고 잘 들어가고 하면서 더 원활하게 이 혈액 대순환이 일어나면서 단기적으로도 가려움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는데 저의 경우를 이제 돌아보자면 어떤 상황에 있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 이 단기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이유는 왜냐면은 이 신부 쪽 혈액이 너무나 많이 고갈되어 있는 상태에서 혈액 포텐셜의 차이가 이렇게 났는데 안쪽에서 신부 쪽에서 말초 쪽으로 피가 나올 수 있는 양이 너무나 제한되어 있을 때 이 혈액 포텐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은 운동을 하면 이 혈액 포텐셜 차이가 더 많이 나면서 혈액이 잘 나와야 되는데 이 양 자체가 아예 고갈이 돼 있으면 나와야 될 운동을 하니까 열이 많아져서 이제 혈관을 확장을 한단 말이죠. 말초 쪽 혈관이 확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혈액 포텐셜이 낮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이 신부 쪽에서 나올 피 자체가 없어. 나올 피 자체가 없으면은 혈관은 확장되는데 피는 부족한 상황이 된단 말이죠. 제가 항상 말하는 혈관은 열렸는데 피가 부족한 상황. 그러면 혈관이 더 좁아져. 혈관이 더 좁아지거나 어떤 혈관들이 아예 막힐 정도로 좁아지겠죠. 그러면 습진은 더 심해지는 거야. 습진은 혈관이 결국 막혀서 세포에 산소 자체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생기는 게 습진이란 말이죠. 그래서 습진이 있는 경우에는 더 심해질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분명한 건 장기적으로는 무조건 도움이 돼. 자, 그러면은 운동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무조건 좋냐? 그럼 운동선수들은 운동을 하루 종일 하니까 피부가 되게 좋아야겠네? 이런 의문이 든단 말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은 운동선수들이 보통 사람들보다 일반인들보다 평균적으로 피부가 되게 좋진 않잖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더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운동선수들은 운동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운동을 되게 많이 하기도 하고 그리고 운동으로 어떤 승패가 갈리는 어떤 스트레스 상황이 있는 상태에서 운동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교감신경이 너무 많이 항진돼. 제가 그림을 준비했는데 나뭇잎 사기에 퍼져 있는 이 줄기를 보시면 되는데 이 줄기를 보시면 왼쪽 나뭇잎의 잎사귀의 줄기는 좀 굵고 촘촘하지가 않죠. 근데 오른쪽에 나뭇잎 사기의 줄기는 되게 촘촘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가늘기도 하고 왼쪽에 이 경우가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는 혈관의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게 부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는 상태.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는 이 경우에는 회복보다는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부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는 이때는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내기보다는 우리 몸의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너무 많이 하니까 교감신경이 항진된 상태에 해당하는 이 상태에 혈관의 상태가 돼 있는 거야. 제가 이 생각을 한 거는 사실은 이제 기적의 수면법이라는 책에서 보고 이렇겠다라고 생각을 한 건데 기적의 수면법에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죠. 제가 이 책의 내용을 모두 다 동의하는 건 아닌데 이 부분에 한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우리의 심박수가 너무 많이 올라가 있을 때는 모세혈관에 피가 공급이 잘 안 돼. 아까 보여드렸던 왼쪽 잎사귀처럼 교감신경이 항진돼 있을 때 상태의 혈관의 모양으로 계속해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은 운동을 너무나 많이 하고 운동을 너무나 심하게 하니까 이 혈관의 모양이 교감신경이 너무나 항진되어 있는 이 상태로 모양이 잡혀져 있는 거야. 그래서 회복을 잘 못하게 되는 거지. 피의 양은 많지만 혈관의 모양이 교감신경이 항진돼 있을 때와 같기 때문에 회복에 불리한 혈관의 상태를 가지게 된다는 거지. 이게 이제 피부뿐만 아니라 근육이나 관절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회복을 잘 못하면은 부상을 겪게 되는 이유가 그런 거야. 회복하기에 불리한 혈관의 상태를 가지니까.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휴식을 취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운동을 해야지 좋을 것이냐? 운동을 마냥 많이 하는 거는 안 좋다라고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운동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이냐? 자, 운동을 어떻게 하면 좋을 거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가 중요해. 첫 번째로 운동하는 강도와 시간. 운동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심하게 해서 심박수가 너무 높은 상태를 유지하면은 모세혈관으로 피가 잘 흐르지 않음으로써 혈관이 교감신경이 항진돼 있을 때 혈관처럼 바뀐단 말이죠. 그러면 회복에 불리하게 되고 회복에 불리하니까 아무래도 피부 재생이나 피부 회복에 도움이 안 돼. 그래서 피부 회복이나 재생에 도움이 되는 한도 내에서 피의 양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 방식이 제가 생각할 때는 짧은 시간 폭발적으로 운동하기보다는 긴 시간 지그시 운동하는 거야. 조깅을 30분 정도 한다라고 하면은 심박수가 높은 상태로 짧게 운동을 하는 거고, 오랜 시간 걷는다 하면 어느 정도의 심박수로 길게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저는 후자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거지. 어느 정도의 심박수, 그러니까 110, 120 정도의 심박수를 길게 유지하는 거. 그래서 혈관을 촘촘하고 가는 모세혈관들을 많이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거. 부교감 신경이 항진됐을 때 혈관을 많이 사용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 혈관의 모양도 유지를 하고 피의 양도 최대한 올려주고 그런 식으로 운동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 운동을 하는 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혈액 대순환을 얘기하면서 낮 시간에 피가 신부 쪽에서 말초 쪽으로 피가 나오고 저녁 시간이 되면 말초 쪽에서 신부 쪽으로 피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운동을 하는 거는 당연히 이 말초 쪽의 활동을 높여주는 거기 때문에 말초 쪽으로 피가 많이 쏠린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저녁 시간에 운동을 해버리면 몸이 하고자 하는 방향과 반대로 하게 돼. 그러니까 꼭 낮 시간에 운동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낮 시간에 운동을 해줘야 몸이 하고자 하는 걸 도와줄 수가 있다.
그래서 피가 잘 나오면서 이 말초 쪽 혈관도 확장을 많이 하고, 피가 잘 들어가면서 신부 쪽 혈관도 확장을 많이 하고, 그러면서 혈관의 볼륨 자체가 전체적으로 말초 쪽이든 신부 쪽이든 늘어나면서, 혈관의 볼륨이 늘어나니까 우리 몸은 피를 막 더 만들고자 하고, 그러면서 혈액의 보유량 자체가 늘고, 혈액의 보유량 자체가 느니까 이 혈관 하나하나가 더 이상 좁혀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거지. 그러면서 아토피가 완화가 된다. 이게 아토피와 관련된 운동에 대한 저의 생각이에요.